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고용 개선 속도가 유지될 시에 테이퍼링을 더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 내용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2%에 도달을 했고 22년 말 금리 인상 요건이 충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경우 인상 전에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의 수준을 대폭 상회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테이퍼링 기간과 관련해서도 과거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할 수도 있다라는 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 따른 상황, 이걸 분리해서 보거나 또는 합쳐서 본다고 해도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부스터샷 접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은 지금 확진자 추이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은 총재에 따른 저런 발언은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하반기 부분을 얼만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델타가 끝났다라고 해도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유형에 있는 이번 바이러스가 얼마나 뭐 또 3차, 4차, 5차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 형태에서 그냥 무난하게 끝날지도 그것도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상 회복을 해주면 테이퍼링은 가동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좀 펼치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리처먼드 연은 총재가 델타 변이 확산에도 고용시장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의 일반적인 오류 부분이 좀 있는데 한쪽이 치우친 부분으로 좀 평가와 통계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상회하고 있으며 저금리 일자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다.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의 중점을 강조한다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근접해 있으며 연준은 테이퍼링 기준을 향한 진전을 달성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3.5조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개, 9월 중순까지 법안 상정을 예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출안은 사회보장, 교육, 보육, 기후 변화 등에 대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부채 한도에 상항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요. 이게 아무리 뭐 일단은 실패는 했어요. 이제 긴급으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한도가 이번 뭐 못해도 10월 달까지는 뭐 어찌저찌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 6월에 채용 공고 예상치가 상회한 결과가 나왔고요. 보게 되면 비즈니스 서비스가 22만 건, 소매가 13만 건, 숙박 음료 서비스가 12만 건에서 증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7월 PPI 예상치가 8.8% 상회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지표에도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저도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합니다. 중국도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개입을 해서 만약에 좀 낮추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게 확진자가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일정 물가는 좀 부작용 추이는 있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해서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라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9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 지연 및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강하면서 달러의 상승 요인에 작용을 좀 했다. 그리고 고용지표 호조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66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재확산 및 전시 및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고 봉쇄 정책이 다시 시행되고 있어서 이게 아마 원유 수축 위축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중국 안에서 이제 막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약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강세 지속될 것 같다. 주요 저항대는 5만 선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코인데스크가 그런 내용에 따른 분석치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 일본 차트 RSI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했던 지난달 31일 이후 두 번째 과매수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만 주봉 차트의 RSI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중립 구간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장기 상승세의 재점화를 암시하며 100일移동 평균선의 상향 돌파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주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의 주장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자산중 현금의 10%, 기업 어음이 50%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더의 홀딩스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테더의 리스크를 좀 낮게 가져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괜찮아졌다. 그 다음으로 테더사 CTO가 테더 홀딩스는 스테이블코인 선두 기업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겠죠. 현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면 기업 어음의 50%면 기업의 여러 가지 변칙성으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을 때 그 담보 비율을 못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팬데믹 선언급에 있는 울트라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기업 어음하고 정기예금 증서 부분에 50%가 차지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은 달러 대비 비율 부분은 이미 테더는 저번 때도 그때부터 이미 밸런스가 깨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달러와 1대1 비중은 USDC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테더가 일단 크립토 시장 자체에서 대중성 그리고 그만큼 많이 거래소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측면으로 인한 좀 습관화된 투자 습관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켓이 가장 유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관리적 차원으로 계속 쓰는 것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 그리고 여전히 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조금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상원에서도 좀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뭐 법안들이 꽤 있죠. 그런 분위기를 본다라고 해도 테더가 지금 시점에서 장난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비율을 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더에 대한 간섭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생겼어요. 예, 어떻게 보면요. 그런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USDC 발행사 서클이 암호화폐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해서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죠. 근데 얼마만큼 성장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경쟁사 대비에 대한 차이점을 얼마나 빠르게 유지를 하면서 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클 계획이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될 경우 뭐 재무부, 통화감독청, 보험공사 등의 감독하에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펀드 5주 연속 순유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재미없다 이제 막 조금씩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좀 애매한 위치이긴 하지만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김칫국 마시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비아 BTC 캐피털의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투자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아 BTC에서 새로운 확장기를 좀 가져가려고 해요. 뭐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을 더욱더 더 키워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겠다. 왜냐면 워치 부분에 이제 찍기 편하니까, 밴드 형태로 찍기 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오비 코리아의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비 높은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 부분으로 인해 이더리움 공급량 감소가 좀 일정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는 후오비 코리아의 입장입니다. 네, 입장이고요. 그리고 머스트 형의 최근 근황을 보시게 되면 다시 종고 돌파 가능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 1개월 평균 수익률을 공개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분의 또 재미난 분석을 또 좀 보게 되면 전체 시총 변동률 추이가 1개월 최저점 7월 20일 기준 약 1,300조 원이고요. 8월 8일 현재 약 2,000조의 상승률 약 60%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상위 메이저 코인들의 1개월 평균 상승률 추이가 비트는 34%, 이더는 46%, 작거래소, 작코인을 포함한 상위 1만 개 코인 평균 상승률 추이가 30%에서 40% 정도가 된다. 이건 7월 8일 기준으로 뽑았던 내용이며, 결론은 지난 1개월간 기준 30에서 40% 부분이 7월 20일 최저점 기준의 약 60% 수익돈을 회복한 경우가 평균이 될 것 같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위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1300조 찍고 2000조 잠깐 언더 가고 있는데, 요 중간 사이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테더, 뭐 여러 가지 뭐 알트코인들이 쭉쭉쭉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자료를 또 보시면서 본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어떻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 투자하는 코인들을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진 리크님이 또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기존 대형 메이저들의 이번 추가된 코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불장이 온다면 디파이 메타가 또 온다라는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죠. 지금 스시, 유니, 에이브가 반등이 엄청 나왔고, 저 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발행량의 연파이낸스, 그리고 으뜸의 우마코인이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네, 우마코인은 골드만삭스에서 출범한 현 시총에서 7천억 원대 디파이 파생 상품 계열인데, 아무튼 기대가 좀 된다. 하고 해시태그 보게 되면 뭐 커브, 컴파운드, 에이브, 유니, 뭐 메크, 그리고 스시, 뭐 와이파이, 뭐 우마, 그리고 밴드 프로토콜, 에이다, 뭐 이렇게도 좀 있죠. 네. 근데 이게 실제 뭐 적용이 될지, 뭐 얼마만큼 뭐 힘을 실어줄지는 좀 뒤로 가봐야지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점을 참고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인프라 암호화폐 법안 상황을 정리를 어떤 분이 또 해주셨는데요. 자, 여태까지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인프라 전체 법안의 세부적 법안에서 가상자산 세부 납부 관련해서 두 발의에 충돌이 있는데, 웨던
투미 러미스의 수정안이 좀 좋은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워너 포트만 시네마의 수정안은 별로 좋지 않는다. 브로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특히 POS 방식에는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다수 좀 악재를 피해 나갈 수가 없다. 뭐 요렇게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이 내용 가지고 좀 많은 진통이 있는데 최근에 이 워너 포트만 쪽의 수정안이 조금 더 수정이 돼서 그나마 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미국 시간 9일 기준에 오후 12시에 나왔던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포트만이 말했던 브로커의 범위 관련 수정안이 기대가 되고 마이크 리를 비롯한 친아마피 의원들이 상원에 설득하려 노력을 했으며 루미스 의원이 트윗에 긍정적인 뉘앙스를 띄웠고 테드 크루즈 의원이 아예 이번에 암호화폐 법안을 다루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주장도 나왔으며 공화당 측에도 빨리 넘어가고 싶고 정말 중요한 건 인프라 법안의 순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에 가장 나빴던 워너 포트만 시네마 법안이 백악관의 앨런이 공식 지지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루미스 법안 채택이 가장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네마 법안이 그나마 좀 괜찮다. 아니면 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암호화폐 법안 빼고 넘어가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나마 나머지 거 다 빼고 중개 부분만 좀 적용을 좀 해보자 라는 투미 의원에 대한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최종 어떻게 되어 갈지는 매우 궁금해지고요. 앨런에 대한 인프라 개선법 또한 여기에 아까 써져 있었죠. 앨런이 시네마 법안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최대 영화관 AMC 21년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예정을 하겠다. 영화 티켓 할인권 온라인 구매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스탠다드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아일랜드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